77장입니다. 77장도 경문을 먼저 읽어보고 무슨 말하는지 파악하고 또 주소 읽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천지도는 키유 장궁여와 고지를 억지하고 하지를 거지하며 유여자를 손지하고 부족자를 보지하니라. 천지도는 손유여의 보부족하고 인지도는 불연하야 손부족하야 이봉유여하니 숙능유여로 이봉천하리요. 유유도자니라. 시로 승인은 위 불시하며 공성이 불처하야 이 불욕 현현이니라 그랬네요. 천지도 그랬으니까 하늘의 도죠. 하늘의 도는 기유 뭐뭐가 같다. 장궁여 살을 맨 활과 같도다. 높은 곳 고자를 억지 억누르고 하자 낮은 곳을 들어 올리며 유여자 넉넉한 것을 손지 드러내고 부족자 부족한 것을 보지 보태어 주니라. 천지도는 손유여 넉넉한 것을 손 드러내서 보부족 부족한 것을 보태주고 주니라 그래놓고 인지도는 그런데 사람의 도는 저 불연 그렇지 아니하니 부족한 부분을 손 드러내서 이봉유여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사람을 봉 받더니 숙능유여로 누가 능히 넉넉함 남음이 있는 것으로서 천하를 봉 받들 수 있겠는가. 오직 유도자 도를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시로 이러한 까닭에 승인은 위 천하 사람을 위해 주지만 불시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공성 공을 이루지만 불처 그 공을 거처하지 않으며 기부력 현현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랬네요. 천지도와 인지도. 그래서 천지도를 체현한 사람만이 넉넉한 것을 드러내서 천하를 위해서 보태어 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자, 천지도와 인지도를 대비하고 있고, 천지도는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리고 넉넉한 것을 드러내서 부족한 곳에 보태준다.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의 도는 반대이다. 부족한 것을 들어서 넉넉한 것을 받들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인데 생각해 봅시다. 천지도는 키유 장궁여와 하늘의 도는 오직 화살 실을 건 화살과 같구나. 높은 것은 억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 올리며 넉넉한 것은 드러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도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천지도 그랬어요. 이 천지도는 그 모습이 장궁 그랬으니까 이 장궁 그랬으니까 화를 생각을 해보면 장궁이라는 것은 펼칠 장이잖아요. 펼칠 장이라는 거니까 활이 펼쳐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조선시대 각궁이라는 거, 조선시대 각궁 또는 활이 전투용 활, 그러니까 의뢰용 활이 아니고 아주 멀리 쏘고
날아가는 힘이 아주 강한 활을 만들려면 그 각궁 형태의 활을 만드는데, 각궁이라는 것은 뭐 나무들을, 종류가 다른 나무들이나 이 아주 단단한 나무들을 여러 겹대고 여기다가 소뿔이나 뭐 이런 걸 덧대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각궁 자체는 이렇게 둥글죠. 둥글어요. 그러니까 실을 안 매면.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데 나무들을 여러 종류가 다른 단단한 나무들을 섞고 이렇게 악교를 가지고 붙이고, 그다가 여기다가 이제 소뼈나 뭐 소뼈가 아니고 소뿔이라 이런 걸 대요. 이렇게 대서 탄력성을 더 높게 하죠. 그래서 이 실을, 그러니까 화살 실을 풀면 활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실을 하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활이 이런 활 모양이 되죠. 이게 장궁이에요. 이 활을 펼친 거죠. 장궁이. 그래서 활을, 전투나 활을 쏘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 실을 풀어서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이게 이런 모양이죠. 거의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이걸 뒤집어서 실을 매야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실을 안 맨 상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을 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장궁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활이 거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는데, 이게 하늘의 도가 실을 매어서 이렇게 펼쳐놓은 활과 같다라는 말은, 이거를 실을 매버리면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낮은 것은 높은 곳으로, 넉넉한 것은 드러내서 부족한 데를 보태고 하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어떤 공동체에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이 모양이 아니라 거의 이 모양으로 되면, 그 경제의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돼요? 뭐 이거보다 낫겠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데, 이 논리가, 장궁의 논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높은 것은 눌러요. 그랬어요. 눌러요. 높은 것을 누르고요. 낮은 것은 들어 올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넉넉한 것, 유여라는 게 이 나무 있는 거잖아요. 넉넉한 것에서 손 끌어내서 부족한 것을 보호해요. 보호. 이게 지금 이 살을 매지 않은 상태의 활에다가 살을 매서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그럼 다시 아까 말하는 한 공동체의 경제적 사이즈 규모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삼포도를 그렸는데, 경제 규모의 삼포도를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다 쳐요. 이 삼포도가 경제적인 부가 특정한 구간, 특정한 집단에게 모여 있고 나머지는 가난하다 쳐봐요. 이 삼포도를 이렇게 삼포도를 만들었다 쳐봐요. 이 삼포도를.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높은 것을 억누르고 낮은 것을 보태서 높이고, 그쵸?
높은 것은 억누르고 낮은 것을 들어 올리고 넉넉한 것을 드러내서 부족한 것을 보태주면 이 삼포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천지도가 장군과 같다라는 말은 그냥 살을 매면 살을 매기 전에는 이 모양이지만 살을 매면 이 모양이 될 거니까 살을 맨 모양이 살을 내는 방법, 매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인지도를 어떻게 말하나? 인지도는 이거 반대라. 아래 사람은 인지도는 뭐라고 그랬어? 인지도는 그렇지 않아요. 인지도는 어디 갔어? 인지도는 그렇지 않아요. 인지도는 부족한 것. 부족한 사람들한테 손 털어내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털어내서 보태줘요. 넉넉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유역, 넉넉한 사람들한테 보태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돈은. 그러면 다시 삼포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삼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거를 부족한 여기 거를 털어내서 여기를 자꾸만 보태주면 여기 도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천도와 인도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이제 천도는 이렇고 인도는 이래요. 천도 대 인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반대적인 어떤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숙능 유여로 이봉천하리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놨어요. 누가 능히 넉넉함으로 천하를 맞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럼 다시 뭔 말이에요? 사회적 구조적 시스템은 어떤 사람이 천도를 만들거나 천도를 체현한 사람이라면 그가 넉넉한 걸 들어서 부족한 데를 보태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넉넉함이 있어. 자발적으로 자기가 넉넉한데 그가 천하를 위해서 봉사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넉넉함에서 드러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놓고 그 대답을 유유도자 그랬어요. 오직 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직 유도자 오직 도를 간직한 자만이 그럴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직 도를 간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도를 가졌다는 말이네. 천지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성인일 텐데 성인은 천하를 위해서 해주지만 불치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를 도우는 공을 이루고서도 불처 거기에 자처하지 않으며 그는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승인이죠. 진정한 승인이에요. 자, 경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천도와 인도가 서로 상반되는데 오직 도를 체현한 사람, 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경문 내용을 한번 해석했으니까 경문과 주석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보죠.
천지도는 기유 장궁여와 하늘에 도는 뭐뭐와 같구나. 화살 실을 매어서 펼쳐놓은 활과 같도다. 고자를 억지하고 높은 부분을 억누르고 하자 낮은 부분을 거지 들어 올리며 유여자를 손지하며 넉넉한 것이 있는 것을 손지 드러내고 부족자를 보지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니라. 천지도는 손 유여히 보 부족하고 하늘의 도는 넉넉함을 드러내서 부족한 것을 보태고 인지도는 적 불연이니라. 사람의 도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왕필의 주석은 여 천지 합기덕이니 내능 포지여 천지도라 그랬네요. 천지와 그 덕을 합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추역 건께 문헌전인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인자 여 천지 합기덕 여 일을 합기명 여사시 합기서 여귀신 합길용 이래요. 그러면 대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큰 사람인데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죠. 무당 무예요. 무이거나 정인 둘 중 하나일 텐데 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이고 정인은 점치는 사람을 점을 시초점, 거북점 이런 걸 관장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류학이나 민속학의 연구를 보면 큰 무당은 왕이 돼요. 왕이 되고 작은 무당은 귀족 관리가 되죠.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BC 지금으로 BC 2000년 전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대인들은 왕이거나 무이죠. 그래서 이제 대인은 무예요. 대인자 하늘과 대인이라는 사람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해요. 할 때 이 덕은 어떤 파워의 의미죠. 파워. 윤리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공능, 권능, 신의 힘, 자연의 힘 할 때 이 파워죠. 파워를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해요. 이 사람들은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해요. 이 사람들은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만약 무라고 봅시다. 이 개인을 무라고 보면 무라는 게 무당이 굿을 어떻게 해요? 호지, 무지, 이진신 괜찮아요?
구타하는 걸 보면 무당이 있고 무당 주변에 악사 박수라고 그러나? 박수무당? 악사들이 악기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 무당이 이거 고지라는 게 북고자잖아요. 북고자인데 갈지자를 붙이면 음악을 연주하다 북을 치다 이런 거니까 음악을 연주하면 너울너울 무지 춤춰요. 막 너울너울 춤추다가 무지 접시. 고지 무지 동지 문장이 하나 빠졌네. 동지 이진신 이자 빼고 춤을 추다가 막 띠을 뛰다가 이진신 접신하죠. 그렇죠. 접신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천지와 더불어 그 권능을 합하고 해와들과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전제조건은 이렇게 구슬하겠죠. 그죠? 구슬을 하고 구슬해서 접신한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예기라는 책하고 주역이라는 책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천지 합덕이니 내는 포지여 천지지 도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권능을 합하니 이는 곧 여천지도 하늘의 도와 같이 능포지 만물이나 세계를 껴안을 수 있다. 아우를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여인지량적 가규기신하야 무덕상균이라. 그런데 사람의 량 그렇습니다. 량 인지량 그랬으니까 사람의 형편, 사람의 능력 이런 말이겠죠. 사람의 형편이나 사람의 능력은 각각 유기신하야 각자 자신들의 몸이나 자신들의 형편이 있어서 푸덕상균 서로 균 동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글쎄요. 인지량 가규 귀신 그래서 부덕상균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는 각각 그 자신, 그 사람들마다가 있어.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있어. 자기 몸이 있어. 귀신은 몸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렇겠죠. 일단 몸으로 하면 그 몸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를 수가 없어. 똑같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여유 무신무사 호자연연후 내능 여천지 합덕 그랬어요. 오직 무신 자기 자신의 몸이 없고 무사 자기의 사사로움이 없어서 자연 저절로 그러한 연후해야 능히 여천지 합덕 천지와 덕을 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영향들 때문에 고르지 않지만 이것이 자기라는 것이 없고 자기 사사로움이 없어서 저절로 그러함이 되면 천지와 합기덕할 수 있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무신무사 저절로 그러한 상태에서 무신무사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무신이거나 무사야
자연에서 이렇게 해서 자연의 상태가 될 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왕필의 해석은 이 문장 여천지 합기덕이라는 것이 무당의 논리는 아니죠. 그 논리를 이미 벗어났죠. 이건 왕필 이전에 BC 2500년 시대의 얘기고, 왕필은 위진 시대니까 AD 4세기쯤이니까 3000년 전에 사유는 그랬고, 왕필은 천지와 그 천지의 그 파워를 합할 수 있으려면 무신무사해야 하고 자연이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를 없앤다. 자기의 사사로운 자아를 없앤다. 자기의 셀피시 또는 자기 관점을 없애고 자기 사사로움을 없으면 자연이연이 된다. 그러면 다시 그 말일 텐데, 자기의 이익을 없애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기준을 없애서 자연이연하면 여천지로 합기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이거를 앞에 문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궁량이라는 것은 각각 그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그 자신이라는 것은 자아거나 자기 기준이거나 자기겠죠. 근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스스로 같잖아. 자기를 없애고 자기의 사사로움을 없애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사적 자아를 없애야 돼. 이 말을 한 거잖아. 사적 자아를 없애야 돼. 그러면 다시 사적 자아를 없애서 이 사적 자아를 공적 자아로 만드는 방법. 이거 어떻게 만들까, 이거 어떻게 변화시킬까? 명분을 찾아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우리 역사적인 기록 안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하나는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죠. 이소노미아 정책이죠. 이소노미아 정치체제. 아테네의 클레이스테네스라는 그 아르고니 위정자가, 통치자가 이건 동등함이죠. 동등함. 이건 노미아는 법이에요. 법에서 동등함이라는 이소노미아 정책을 실시하죠. 그랬을 때 클레이테네스가 아테네에 이소노미아를 정책할 때 첫째는 델로스 동맹을 맺은 조건들을 모방해요. 그러면 아테네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300여 개 뭐 이렇게 있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렇게 공격해오죠. 그래서 1차 페르시아의 전쟁, 2차 페르시아의 전쟁, 여러분 잘 아는 살라미스 전술 뭐 이런 말들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전쟁과의 전쟁에서 아테네가 우리가 페르시아를 막아내는 전쟁을 대신 할 테니까 나머지 니네 폴리스들은 1년에 전투함 한 척 만드는 비용을 우리한테 줘. 니네는 산골짜기 폴리스고, 니네는 바닷가 폴리스고, 니네는 산중턱의 폴리스이고, 니네는 평지의 폴리스이고, 다 폴리스는
자연 위치적 환경이 다 달라. 다 다른데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 300여 개의 폴리스는 동등하지 않아. 동등하지 않으니까 이걸 동등하게 만들려면 규칙 또는 법률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들을 각각 인정해주고, 니네 독립적이고 니네 자율적인 거 다 인정해줄게. 니네 독립 폴리스, 니네 주체 폴리스, 니네 자율 폴리스 다 인정해줄게.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법적으로 다 동등하게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대신에 니네 폴리스가 부자든 가난하든 배 한 척 값을 내. 이게 델로스 동맹이에요. 자, 델로스 동맹의 특징은 자연 상태의 폴리스는 동등하지 않음. 그래서 이걸 동등하게 만들려면 규칙, 법이 만들어지고 규칙, 법에 따라서 우리는 동등함을 확보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동등함으로부터 우리는 계약, 동맹 이렇게 맺을 수 있어. 이게 델로스 동맹, 그리스의 아테네가 주도한 델로스 동맹의 핵심이에요. 똑같죠? 이거를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 델로스 동맹을 가져와서 아테네에다가 시민들한테 적용하죠. 아테네 시민들을 자연적인 상태에 놔두면 아무도 동등하지 않아.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하죠. 자연 상태는. 가난한 사람도 있죠. 권력자가 있는 반면에 비루먹을 삶을 사는 이봉호 같은 놈도 있는 거고. 응? 나는 약간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아주 건장한 이상민 같은 사람도 있고. 응? 자연 상태는 절대 동등하지 않아. 그래서 아테네 시민의 상태를 이걸 적용해서 이소노미아라는 걸 만들어요. 아테네 시민은 자연 상태에서는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법이라는 걸 사용하죠. 법, 제도를 통해서 자연 상태의 불동등 등을 인위의 동등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법, 제도예요. 그래서 이소라는 말은 동등하다는 말이고, 노미아라는 것은 노모스는 관습이고, 관습을 제도하는 게 노미아,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소노미아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 인위적 상태에서 우리는 자연적 상태는 또 절대 동등할 수 없지만 인위적 상태에서는 동등해졌어요. 동등해지니까 고리아라는 고리아라는 것은 말하다, 말하다. 고레 이 말하다가 고리아. 말하는 것에서의 동등함. 이건 뭐지? 우리가 사회적 발언을 뭐라고 그래? 사회적 발언. 참여인가? 정치, 사회, 뭐 등등에서의 발언에서의 동등함. 발언에서의 동등함.
그러니까 상민 씨가 발언하거나 나가 발언하거나 그 발언의 값어치는 동등하고 발언의 기회도 동등하며 그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토론에 자신의 의사를 배제당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음. 이게 이소고리아인데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오가 이로 바뀌어서 이세고리아 이렇게 이세고리아. 이거를 아테네 시민이 클레이테네스가 이걸 하니까 아테네 시민이 자신의 피플 파워로 이걸 확대 억죠. 이걸 쟁취해요. 다음에 이소크라티아. 이 크라티아라는 것은 지배이죠. 지배. 지배. 통치. 정치 제도. 지배나 통치나 정치 제도에서의 동등함을 요구하죠. 그러면 지배나 통치에서의 동등함이라는 것은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던 것에 대해서 그 권력을 나도 가질 거야. 나도 그 권력을 니네가 가진 것을 인정하지 못한 내가 가져올 거야. 그래서 이소크라티아가 됐죠. 이걸 갖다가 데모크라시라고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쟁취해내죠. 아테네 시민이.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 체제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소노미아라고 불렀어요. 이소노미아라는 명칭을 아테네의 정치 체제의 명칭이라고 말했고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는데 데모크라시는 누가 말하느냐? 권력에서 물러난 쫓겨난 귀족들이 이소노미아를 멸시해서 부를 때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데모크라시. 아테네 시민은 자신의 정치 체제를 이소노미아라고 얘기했어요. 데모크라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데모라는 것은 데모스잖아요. 부족 민중이 크라시 지배함.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바다 또 옆길로 샜노? 이렇게 되면 이소노미아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역사학에서 이거를 갖다가 무지배의 지배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까지 됐어. 이소크라티아까지 됐어. 그래서 내가 연설을 하거나 뭘 제비뽑기를 하거나 제비뽑기를 해서 500인 회의에 당선이 됐어. 갑자기. 그래서 500인 회의에 참여해서 정책이나 뭐 시민 대중으로 연설하거나 할 때 내가 탁월하게 연설을 잘했어. 그럼 내가 지배자 된 거죠. 아르곤이나 공직에서 높은 관리가 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임기가 끝났어. 다시 또 시민이 되죠. 이걸 무지배의 지배라고 했어요. 이걸. 그래서 이거를 무지배의 지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헤라이클레이 역사 헤로도토스 한 말이야. 권력의 의지가 없으면 혼란하면 지금 헤로도토스는 이 데모크라시를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혼란하면 무지배의 지배인 이상한 정치 제도 이렇게 써놨어.
나쁘게 평가한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뭔 얘기를 하려면 사람의 역량이나 국량은 각자 자기 기준, 자기 몸, 자기 사적 자아 때문에 가교 귀신 이것 때문에 불상준, 불덕상준 이 부덕상준 안 돼. 부덕상준 이게 이제 사적 자아 상태죠. 이 사적 자아 상태니까 이 사적 자아 상태에서는 동등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 말 한 거잖아. 동등함. 동등해질 수 없어. 그래서 동등해지려면 무사, 무신, 무사, 그래서 자연이연. 이 말 한 거잖아. 그러면 무사, 무, 신이 사적 자아가 아니겠죠. 공적 자아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우리는 어떻게 공적 자아를 확보하는가? 아까 이제 아테네의 얘기를 클레이테네스가 이소노미아를 하자마자 시민들이 이세고리아, 이소크라티아까지 발전시켜내더라. 그렇죠? 근데 왕정, 유럽에서 왕정이 가장 굳세고 왕의 권력이 가장 강한 때 모노크라시 왕정이죠. 왕정이 강할 때 루소라는 사람이 상상을 하죠. 왕이 없다면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할까? 루소는 왕이 법률이나 가치나 제도의 이반자이자 기준이었는데 왕을 탁 제거하면 사람들은 그 기준이 사라지고 하니까 서로 사적 자아를 내세워서 걔 재산 뺏고 걔 생명 뺏고 만인 대 만인이 투쟁이 일어나는데 나도 누군가한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적 자아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서 이건 사적 자아 상태죠. 사적 자아 상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각성이 일어나죠. 각성.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일어나서 깨달은 다음에 이거를 모두 죽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라고 해서 공적 자아를 만들죠. 공적 자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공적 자아의 자율적인 의지의 합의, 이거를 공적 의지 그러잖아요. 공적 의지. 예. 제너럴. 이 공적 의지가 법을 만들 수 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동등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루소는 본 거죠. 루소는 이렇게 봤는데 클레이테네스가 그런 정책을 제안했고 그런 정책을 시행했지만 루소는 거꾸로 사적 자아에서 공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클레이테스는 위에서부터 공적 평등한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을 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자연 상태에 동등하지 않음을 인위적 제도나 법률을 통해서 동등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테네 사람들은 해냈고 그게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고 루소는 왕정 시대 때 상상을 통해서 법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저걸 만들 수 있는 상상을 한 거죠. 그럼 다시 지금 왕필의 이 말 자체 무사무신 해서 자연이연하는 것 이걸 만약 이 두 가지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왕필의 이 말을 이 두 가지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너무 나간 해석인가? 조 선생님 너무 나갔을까요? 어째요? 너무 안 나갔어? 네. 그러지 이렇게 않았을까. 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 상민 씨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지 않아?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노자는 이 구절까지는 이제 뭐 천지덕은 뭐 균일하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만 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자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지맛대로 해석 법과 제도로 이루어진 지맛대로 이소노미야. 그럼 다시 다시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아테네 얘기를 한 번만 더 갑시다. 이소노미아가 되면 아테네 시민의 가난함과 부자들을 이 문제를 해결되잖아. 솔론이라는 사람, 클레이테네스 이전에 솔론이라는 사람이 부자들의 고리 대금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거나 농민들의 농토가 다 저당 잡히거나 이랬던 것을 다 빚을 탕감하고 농토를 다 돌려줘요. 솔론이. 그리고 신분계급을 4계급으로 나누어서 그때까지 정치 권력을 독점했던 귀족들한테 그들의 정치 점유를 제한하고 계급을 4계급으로 나누고 맨 밑에 있는 계급은 정치 공직자가 되는 건 배제하되 세금 납부도 없고 투표권을 주되 나머지 1, 2, 3계급은 다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개혁을 했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경제력을 시민들 요구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시민들은. 그렇죠. 그래서 아테네는 온갖 위원회, 배심원 제도, 전투 생명수단, 전투 참여수단, 뭔 수단 해서 델로스 동맹에서 들어있는 돈을 다른 폴리스가 낸 돈을 그런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베풀어요. 그 방법을 선택했죠. 어쨌든 지금 대놓고 다시 또 봅시다.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것을 드러내서 넉넉한 사람을 받들게 해요. 자, 반대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바뀝니다. 누가 넉넉함이 있는 것으로서 천하를 받들일 수 있겠느냐. 오직 도를 소유한 자뿐이다. 그러면 도를 소유한 자가 유도자라는 게 속성이 나왔네, 그죠? 무신, 무사, 그쵸? 유도자의 특징은 무신, 무사하여 자연이연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유도자는 성인이기도 하네요. 자, 성인이기도 한데 그는 천하를 위해 주면서 그 천하를 위한 일을 뻐기거나 믿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공을 이룬 다음에 내가 그 공을 이루었다고 자처하지도 않고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주소를 볼게요. 온 유능 처형이 전허하고 손유이 보무하며
화강동진하야 탕호 균자리요. 이 내용은 다음 같은 것을 말하였다. 오직 능이 가득 찬 것을 가득 찬 것에 처하여 전허 그것을 완전히 다 비워낼 수 있으며 유 있음을 손 드러내서 무 없음에 보태주고 자신의 빼어난 지혜를 누그러뜨려서 동진 세상 사람과 같아질 수 있으며 넓고 넓어서 두루 고르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자는 오직 그 도를 소유한 자뿐이다. 치로 승인은 부력이 시기연하야 이균천하라. 이러한 까닭에 승인은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천하를 조화롭게 또는 균등하게 하니라 라는 것을 말하였다. 지금 그러네요. 은 가장 나중에 해석해야 할 전체 동사입니다. 가득한데 거쳐 하면서 그 가득함을 완전히 텅 비워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없는 것을 보태고 자신의 현명한 빛을 누그러뜨려서 세상 사람과 같아지며 호탕하고 넓게 두루 고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유기도야라. 오직 도를 소유한 자일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승인은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천하를 균등하게 한다. 훌륭하네요, 이 승인. 잠깐 쉬었다. 네, 또 이 77장 가지고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하시죠. 질문 있어요. 천지도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도잖아요. 도잖아요. 도. 도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지도가 좋은데 인지도도 좋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요? 인지도 왜 도라고 해? 그거 어찌 설명하면 되겠노? 되게 중요한 얘기신데. 왜냐면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천지도와 인지도를 도를 나눴잖아요. 그럼 도가 있는데 둘로 나눈 거 같아. 인지도가 전에도 나왔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왜 도를 나눴을까요? 왜 도가 나눠질까? 그러니까 1번. 그 전에 인지도 나와요? 모르겠어요. 10년 전이라. 도는 나눌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첫 부분에 하여지지도 않고, 첫 부분에 그러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는 나뉘어지는가? 여기서 천지도와 인지도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네요. 진짜. 그러면 1장에서 도가 베이상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 도가도 만물지 이런 말도 나온 것 같고 또 도지동 도지동이란 말도 나온 것 같고 여러 가지 나온 것 같아요. 도는 추위 불태
퇴자를 어디 쓰는지 모르겠네. 위태로울 퇴자 같은. 도는 독립이 불개. 이렇게. 뭐 이런 말 쭉 한 것 같아. 그러면 말할 수 있는 도하고 항상된 도. 말할 수 있는 도는 항상된 도가 아니야. 말할 수 있는 언어, 제도는 항상되지 않아. 도는 움직여. 도는 두루 천하 우주를 돌지만 스스로는 위태롭지 않아. 도는 홀로 섰는데 그 자신을 바꾸지 않아. 뭐 이런 말들을 읽고, 이러한 도의 변화, 운동, 이게 도의 운동이겠죠? 도의 운동. 이 도의 운동에 대해서 왕필은 도, 진, 물. 도가 만물에 나아가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이 상도라는 것이 가도 상태로 간다는 거야. 응? 그러면 만약 상도를 천도라고 얘기하면 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천도라는 것이 가도 말할 수 있는 도의 상태로 이 도의 운동에 따라 천도는 그대로 있지만 도는 이렇게 운동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가져온 것을 도지는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물 덕도 물물마다 도를 얻어 가졌네. 그래서 물마다 도를 얻어 가졌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도가 오라라고 얘기하면 도가 100개, 1000개, 수억 개, 뭐 수조 개, 수십억 쪽의 도가 되겠지. 그래서 인도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인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 도는 나뉠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이제 좋아. 도는 좋으냐? 유가적 관점에서 중용이죠. 맹자죠. 중용에서 참된 것은 하늘의 도이고 참되려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참된 것, 이 성이라는 거를 참된 것, 정성스러운 것, 뭐 이렇게 성자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천도라는 것은 자연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운행이나 이것이 틀림없이 일어나니까 참이죠. 그 자연의 참된 것을 받아서 참되려 함이 인지도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지자 성 성지자 이 성이 이성이구나. 이것을 계승하는 자는 본성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본성을 이루는 자는 선하다. 성선설. 이것도 주역에 나올 주역. 주역에 나오는 성선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천도의 속성은 성이고요. 이 성이 인도로 들어오면 본성이 되고요. 이 본성은 그 속성이 선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천도를 계승해서 인극을 세워요. 천도를 계승해서 인극, 인간의 기준, 표준을 세웠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로부터 인도가 썼어요. 라고 말하는 게 육아죠. 그쵸? 이게 육아예요. 예, 선생님 이렇게 따라오면. 어? 저기도 이렇게 따라오면. 예. 여기 예. 오면. 예. 이게 이학, 그러니까 성리학의 이학의 논리예요. 예. 그러면 임금을 누가 세워? 임금을 세우는 사람은 임금이었죠. 그걸 그래요. 임금이 표준을 세웠어요. 임금이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서민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황국은 지금 인지도가 돼버리면 가난한 사람을 들어다가 부자를 자꾸 보태주네.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 상황이 아이디얼한 모양이면 좋은 도겠죠. 이게 아이디얼한 상태로 구현되면 좋은 도일 거예요. 근데 아이디얼하게 작동이 안 되면 아주 나쁜 도가 되겠죠. 따라서 아이디얼하지 않으면 천도와 인도가 불일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도와 인도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말했잖아요. 무신무사를 하면 일치되겠네. 그렇죠? 그럼 답이 됐나 모르겠다. 지선은 그러면 육아를 비판한 내용인가요? 한국분만 벗기면 육아를 비판하지. 아, 인지도라는 말을 함으로써 또 뭐 얘기할 게 있으면 해보세요. 아, 지금 궁금해서. 또 궁금한 게 있다며? 아니 좀 그러면 만물에 도가 있다는 게 노자의 얘기잖아요. 예, 이런 사물과 뭐 동물, 사람한테 도가 있는데 도를 잃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잃어버린 건가요? 자, 이 물물 덕도를 한 게 노자인데 그게 도의 전개 방식이라서 노자의 이 원리하고 그 도가도 비상도 이거 안 맞는 논리적 모순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질문이 의도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도를 각각 천도를 가져서 천지도를 가져서 각각 존재자가 돼요. 네. 각각의 존재자가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노자 관점에서 또는 장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도로부터 생겼잖아.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이잖아. 네. 도로부터 만물이 나왔어. 네. 그럼 도로부터 만물이 나왔는데 도로부터 만물이 나왔으면 만물 각자는 도를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나는 사람이고 우리 집 씨뚜리는 강아지라, 그 고양이라. 그러면 고양이는 고양이의 도를 자기가 가져서 고양이가 된 것이고 나는 도를 가져서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나와 고양이 사이에 위계나 가치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도가 만물에 들어간 것을 덕이라고 해, 덕. 이 덕이라고 하는데, 이 덕은 각자 다르지. 고양이는 고양이가 살기 위해서 고양이가 먹거나 뭐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이봉호가 살기 위해서 이봉호가 하는 사회적 활동이나 돈벌이나 이거는 비교할 수 없지. 그렇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치적으로. 그는 그대로 그의 덕대로 사는 거고 그의 도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의 도대로 내가 가진 도대로 사는 거지. 상민 씨가 받은 도대로 지금 농사 짓고 사회 활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고 다들 그렇잖아.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평가 기준이. 그래서 재물이야. 만물은 모두 다 평등해. 재물이야.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만물은 각기 다른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상치리해. 서로서로 그 덕을 인정하면서 다스림에 도달해. 자율적인 다스림이지. 라고 말하는 게 노자 장자의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자상치리야, 자상치리.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인격을 천도와 불규치하는 인격을 세워가지고 천도가 아닌 인격을 세워가지고 하면 억압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사회에 억압이나 자상치리가 안 되거나 전체주의가 나타나거나 모노크라시,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거나 평가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복귀 원복이잖아. 어떠한 기준도 없는데 되돌려버려. 이게 도의 운동이었잖아. 도의 운동. 자상치리가 잘 되면 돈은 관여도 안 해. 근데 이 인도가 억압의 기제로 작동하면 복귀 의무가 기준이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게 도의 운동이죠. 그래서 반자는 도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도와 반대되는 인도가 되면 도가 작동해요. 반대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는 작동하지 않죠. 자상치리니까 그 상태는. 그렇게 보는 게 노자의 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질문이 있어요? 노자의 이 도와 그 중용님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나요? 제가 지금 보면 약간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들이 약간 보면 약간 균형이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어떤 작동들인 것 같거든요. 도의 작용이라는 게.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막 중용 사상처럼 어떤 균형이나 밸런스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최상의 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도의 어떤 최상의 것들은 균형과 밸런스를 이루는 어떤 상태의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건가요? 이제 전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밸런스는 여기든 저기든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노자의 사유 안에서는 모노크라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노크라시가 없는 것 같아요. 모노크라시가 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덕 또는 도에 의해서 자상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같고 중용이나 육아에서는 도덕의 표준 또는 도덕의 체현자라는 사람이 기준을 계속 만들죠. 이거다. 이게 가장 밸런스가 좋아라고 제시해서 그 밸런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노자 장자의 도가적 사유는
안알키적인 사유니까 각자가 자신의 파워를 합의하고 협의하고 해내서 자상치리를 이루거나 조화를 이루는 점이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성이죠. 자발성. 여기는 자발성, 저기는 위에서 주는 거, 내려주는 거. 뭐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육아의 돈은 그 뭐 유학을 해서 혹은 육아에서 얘기하는 거를 통해서 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 육아적 인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노자나 장자는 너의 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아니 이제 그 도가 할 수는 각자 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른 타자들과 관계를 만드느냐의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이후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는 그들한테 달려있죠. 그러니까 육아는 끊임없이 넌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부모 공경하고 인간한테 충성하고 그렇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그렇지. 거죠. 왜 그러냐면 계자 청강 생민 마 불려 여지 인의 예지 지성 이연마는 연 기 기질지품이 호 불능 제 일세라 기중 유 인이지지성을 발휘자면 그러니까 대학의 서문에 이렇게 나요. 모든 사람이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을 낳을 때 막 부려 추지 않음이 없어. 그 사람들한테 이미 예지지성을 추지 않은 모두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 받은 사람들 중에 기질이 혹 불능제 고르지 못해가지고 나는 인이 강하고 얘는 없어. 나는 신은 있는데 지는 있는데 뭐 이는 없어.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거를 다 발휘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이 그를 업조지 군사하야 업조의 사람의 임금이자 스승으로 삼아서 이 기질이 불능한 사람들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나니 이게 육아의 원리예요. 그럼 육아는 인이 예지지성을 온전히 발휘하는 사람이 성인이고 그는 임금이 되어야 하고 그는 스승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가 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이 예지지성이 자기 본성 인이 예지지성을 발휘해서 제도를 만들고 따라와. 따라오게요. 니네는 온전히 다 발휘 못하잖아. 뭔가가 결핍되어 있잖아.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말 믿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내가 보기에 너는 이게 부족하고 다 구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육아는 두사부일체야. 부모과 선생님은 일체야. 두사부일체가 뭐야? 두모. 분사부일체나 두사부일체는 같은 말이지. 됐나요? 또 질문 있나요?